수성, 금성과 같은 그 외계 행성을 500개 가까이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우리 지구와 상당히 비슷한 것도 있겠죠. 예, 그래서 행성은 앞으로 이제 굉장히 훌륭한 연구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언제인지 몰라요. 10,000년 전인지 뭐 7,000년 전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한 7,000년 전에는 확실하게 한 5,000년 정도에는 분명히 행성 5개, 눈에 보이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다 구분해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만일 밤하늘의 별을 보고 이게 행성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으면 타임머신을 타고 5,000년 전에 가더라도 별로 가르쳐 줄 게 없습니다. 거기 아인슈타인 같은 원시인한테 오히려 배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코 옛날에 그 지식들이 짧은 지식이 전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또 옛날에 발견했던 지식 중에 어떤 굉장히 훌륭한 지식이 있느냐? 수성과 금성을 계속 관측해 봤습니다. 아마 현대인들 중에도 예를 들면 금성은 새벽에만 보이는 줄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 금성을 샛별이라고도 하니까. 근데 금성 같은 경우는요, 10개월은 새벽에 보이다가 10개월은 저녁에 보이다가 교대로 이렇게 바뀝니다. 저녁별입니다. 또 저녁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샛별이지만 수성 같은 경우는 2달은 새벽에 보였다가 2달은 저녁에 보였다가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옛날에 뭐 이런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자, 여기 해가 있으면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는데 지구에서 보면은 수성은 공전주기가 짧으니까 이게 88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거죠. 지구에서 보면 물론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구에서 보면은 해의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금성은 이제 좀 공전주기가 기니까. 그래서 바로 수성이나 금성이 해보다 더 서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에 보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금성이나 수성이 해보다 더 서쪽에 있다는 말은 아침에 해보다 먼저 뜬다는 얘기입니다. 더 서쪽에 있으니까. 동쪽에서 수성, 금성이 해의 서쪽에 있으면 먼저 뜨고 그 다음에 해가 따라 뜨니까 어차피 낮이 되면 안 보이지만 해가 뜨기 전에는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하늘이 돌아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수성, 금성이 먼저 지고 그 다음에 해가 지니까 그날 저녁에는 수성, 금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별로 보일 때는 한동안 새벽별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수성과 금성이 해를 돌다 보면 언젠가는 해의 동편으로 이동한단 말입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는. 동편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뜰 때 수성과 금성은 해보다 더 동쪽에 있기 때문에 해가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수성과 금성이 따라 뜨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아침에 수성, 금성 볼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저녁까지 기다리면 이제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해서 하늘을 돌리니까 해가 먼저 지게 되고, 왜? 해가 더 서편에 있으니까. 그래서 해가 먼저 지고 나면 저녁에 수성과 금성이 저녁 노을 속에 딱 남아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수성과 금성은 깊은 밤에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을 쓰시는데 한밤중에 뭐 찬란하게 빛나는 샛별을 보며 이렇게 하면 그 글은 엉터리입니다. 예, 예. 수성과 금성은 반드시 저녁이나 새벽에만 보인다. 그런데 원시인들도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관측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여기 그냥 하나의 모식도를 그려놨어요. 여기 해가 지금 서산에 지고 달이 여기 있고 여기 그냥 밝은 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금성이라고 쳐봐요. 예. 그러면 원시인들이 이 각도를 재보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해로부터 이 별까지 각도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겠죠. 야, 이게 몇 뼘을 넘는 적이 절대 없구나. 아인슈타인 같은 원시인은 그거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수성은 이게 멀어져 봤자 한 뼘보다 조금 더 멀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각도로는 한 28도밖에 안 돼요. 금성은 그래도 제법 멀어지지만 48도를 넘지를 못해요. 근데 원시인이 뭐 28도, 48도 그런 각도를 알았다는 게 아니라 수천 년 내려온 인류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성과 금성은 항상 태양, 해의 언저리에 있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럼 거기로부터
비롯된 그 지식이 뭡니까? 아, 다른 건 몰라. 화성, 목성, 토성은. 그러나 수성과 금성은 틀림없이 해를 돌고 있구나. 그러니까 해 이쪽에 왔다 저쪽에 왔다 하는 거죠. 그거를 알아내는데 아마 몇만 년이 걸렸고, 그것을 알아낸 시점은 지금부터 5,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 얘기하면서 우스갯소리를 그랬지만, 절대 5,000년 전 원시인들은 아무것도 몰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 6,000년 전에 우리나라 그 천문대장을 소재로 한 역사소설을 최근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배울 때는 뭐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이 어떻게 했는데 동양이라고 해서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동양과 서양의 균형을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할 것입니다. 물론 현대에 오게 되면 이제 그 천체망원경이 서양에서 발견되면서부터 동양 천문학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참 저희가 아주 원통하죠. 그래서 현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서양 얘기가 주가 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중세까지는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예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6,000년 전에, 그러니까 사실 고조선 이전 얘기입니다. 그때 천문대장이 우주를 그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렸을까 해서 제가 그 사파를 그리다 보니까 이 그림이 쉽게 나온 그림이 아닙니다. 자, 한번 6,000년 전에 천문대장은 어떻게 우주를 느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땅이 평평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땅에다가 사람을 그렸는데 옛날에는 사람이 곧 하늘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천자는 사실 지금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죠. 예, 이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곧 하늘이었죠. 그래서 여기 하늘천자가 사람을 그린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보셔도 사람으로 보이죠. 예,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수성과 금성이 있는데 해와 달이 어느 게 더 멀은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것이 이제 동그라미와 가운데 점 찍은 게 날일자, 해를 말하고, 요것이 이제 달월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골문자에도 보니까 금수, 목, 화, 토, 그거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달력으로 일월, 화, 수, 목, 금, 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일월은 해와 달이고 화수, 목, 금, 토가 바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